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온누리 노후법인 성현규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업무 흐름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시간 강의 복습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계약서 작성 시 업무 흐름에 관해 알아봤었는데요. 공사 계약서 작성 시 원도급은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하고 고용산재 일괄 적용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하도급사에게 미승인 현장이면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해줘야 하고 승인 현장이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도급인 경우에는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대신에 우리의 고용산재 하도급 관리번호가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단에서 조회했을 때 관리번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원도급사에 요청하여 관리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 외국인 고용허가제, 피스콘 신고, 퇴직공제 신고는 해당 조건에 만족하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사계약서 작성 시 해야 할 업무를 마친 후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해야 할 업무 흐름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이며 작성하고 교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여러 현장의 공사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근로계약서는 현장별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별 근무를 증빙하기 위함이죠. 이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자 조사나 사업장 노동부 점검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혹시나 장애인 관련하여 해당되시는 근로자분들이 있으시면 관련 서류도 같이 징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도 조서가 나오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징수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절차를 마친 후 투입한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출력 일부나 노임 대장을 전달받았으면 먼저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 두 번째로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외국인, 세 번째로는 고용보험, 건강연금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외국인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체류 자격이 F-2, 5, 6인 경우 거주, 영주, 결혼 이민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류 자격이 F-4인 경우 고용보험 이민 가입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신청 후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이 H2E9인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을 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내국인은 합쳐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 기한은 2월 15일까지인데 2기월 15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입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란 예를 들어 10월 노임은 11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기간 안에 신고를 못하더라도 12월 15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월 16일부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외 비자들, 고용허가제를 통하지 않은 H2 비자나 E9 비자, F1 비자 등등 이런 경우에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건강연금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불법 체류자 분들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 건강연금 신고 둘 다 불가합니다. 여기까지 분류가 다 되었으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건강연금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건강연금 신고를 할 때는 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성립신고가 된 현장과 성립신고가 안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간단하게 건강연금 성립신고 기준을 설명드리면 한 달 이상 공사이며 사후정산이 가능한 현장을 말합니다. 사후정산이 가능한 현장은 간접비 산출 내역에 건강연금 보험료가 있거나 계약서 내에 사후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립신고가 되어 있는 현장부터 보겠습니다. 성립신고가 되어 있는 현장은 현장별로 가입 기준인 한 달 이상 근무했을 때 8일 이상, 연금 같은 경우에는 8일 이상이거나 220만원 이상 근무했을 때 현장별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달 이상이라는 기준은 월별 1일부터 말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산일 기준으로 봐야 하지요. 기산일이란 예를 들어서 10월 14일부터 일하셨다고 하면 기산일로 봤을 때 한 달이 되는 시점은 11월 13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8일 이상 일하셨거나 연금 같은 경우에는 8일 이상 220만원 이상이라면 가입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첫 달에만 적용되며 연속 근로자일 경우 8일 이상인지 220만 원은 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고 기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건강연금 신고를 5일 경정신고, 15일 정기신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 10월 노임 정리가 11월 5일 전에 가능하다면 11월 5일 경정신고를 통해 바로 반영된 고지서를 11월 10일에 납부하시면 되며, 두 번째 경우 10월 노임 정리가 11월 5일 전에 불가능하다면 11월 15일 정기신고를 통해 반영된 고지서를 12월 10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11월 10일에 납부하는 고지서는 10월 노임이 반영된 고지서가 아니라 9월 노임만 반영된 고지서입니다. 미성립 현장은 성립신고가 안 되어 있는 현장을 말하는데요. 한 달 미만 공사이거나 사후정산이 안 되는 현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장들은 합산하여 본사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15일 정기신고만 가능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홍길동 근로자가 성립한 현장 A, 미성립 현장 B, C에서 근무를 했다면 성립한 현장 A는 A 현장만 보고 가입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면 되며, 미성립 현장 B와 C는 현장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 가입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연금 신고까지 마무리하셨으면 마지막으로 퇴직공제 현장인지 파악 후 퇴직공제 신고까지 마무리하고 국세청 세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해야 할 업무는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하고 장애인 여부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징수합니다. 현장에서 출력일보 작성 및 서명을 진행한 후 출력일보와 노무비 대장을 확인하여 실제로 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월 단위로 올라온 노무비 대장을 통해 첫 번째로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건강연금 신고, 세 번째로는 퇴직공제 신고, 네 번째로는 국세청 세무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비자 확인을 통해 적법한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함께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고, 건강연금 신고를 하고, 퇴직공제 신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국세청 세무신고를 해주면 되며, 외국인 자체는 적법하지만 우리가 불법으로 고용했을 때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불가하지만 건강연금 신고를 하고, 퇴직공제 신고를 하고, 국세청 세무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분들은 근로내용 확인 신고, 건강연금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퇴직공제 신고를 거쳐서 여권번호로 국세청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업무 흐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설업 4대 보험 관련 문의 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